안녕하세요. 모티로그입니다. 오늘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준비했어요. 나이 들수록 아플수록 또 피곤할수록 걸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걷기 효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오늘은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이란 아주 귀에 쏠깃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위장질환,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다소 어려운 용어를 나열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액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키거나 가슴이 쓰리는 등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한다. 위식도 역류질환 역시 위산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 안으로 역류해 나타나는 증상의 총칭으로 역류성 식도염도 위식도 역류질환에 속한다. 기능성 위장장애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복통,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가시지 않는 질환을 가리킨다. 불쾌한 증상과 함께 설사 혹은 변비가 반복되는 질환으로 배변 후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위와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예전이라면 메스꺼움, 쏙쓰림, 설사, 변비 같은 말로 설명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증상들인데 이제는 그럴싸한 병명이 붙어 약물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물리적 원인 없이도 위장기능 장애를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익히 알려졌듯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지금 속이 안 좋으신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인은 변비가 거의 없는 민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변을 보는 민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화기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가스트로엔테롤로지에 관련 논문이 게재되었을 정도다. 그 내용은 이렇다. 여러 민족의 변을 비교했더니 일본인의 변은 양이 많고 중량도 무거워서 물에 가장 잘 잠겼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일러스트로 똥을 그릴 때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윗부분처럼 묵직하게 표현한다. 왜 일본인은 변비가 없고 배변의 질도 세계 최고였을까? 식물 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잘 걷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180도 달라져서 채소를 멀리하고 걷지 않게 되었다. 덕분에 변비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내원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환자는 변비약을 한 종류만 찾지 않는다. 많게는 4종류까지 처방을 원하는 환자도 보았다. 일반 변비약이 듣지 않아 매일 관장약을 사용한다는 20대 여성 환자도 있었다. 나는 꼭 걷기를 권하지만 환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걷지 않는다. 이래서야 걷기 싫을 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많다. 높은 구두를 신고 변비가 심해서요.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하며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를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되곤 한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풀은 바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시도해본 사람도 많지 않을까?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므로 무엇을 먹는가는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다만 자리에 몸져 누운 환자는 점점 혼자 힘으로는 배변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관장이나 적변을 할 때도 있다. 원래 누워서는 배에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배변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걷지 않는 동안 근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돼 장 운동이 둔화된 것도 원인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복부 팽만감을 덜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 걸으면 장이 움직인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다. 내 건강도 장이 결정한다. 최근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는가? 장내 세균이란 장 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키는데 약간의 장에는 3만 종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산다고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60조 개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는 그보다 많은 수의 세균을 장 안에 품고 사는 셈이다. 그 많은 장내 세균은 종류별로 집단을 이루며 장벽에 붙어 산다. 장내 세균을 크게 나누면 20%는 유익균이며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다.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일 경우다. 인간 사회는 환경이 나빠지면 좋은 사람이 줄고 나쁜 사람이 늘어난다. 장내 세균도 이와 같아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 면역 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우울증 부분에서 다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내뿜는 뇌분비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내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관계는 뇌가 위,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장이 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장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여도 명백하다. 지구상의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40억 년 전이고 동물로 진화된 시기는 5억 년 전인데 최초에 생긴 신체 기관은 장이었다. 지금도 히드라나 말미잘처럼 뇌와 심장 없이 장만 존재하는 강장동물이 있는 반면 장이 없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뇌보다 장이 우선이다. 어쨌든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내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